충남에서 자가격리 무단 이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책을 하다 적발되거나 지인 만남을 위해 외출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153건이 적발됐습니다. 충남도가 자율주행으로 작동하는 이항기와 드론 직파로 모내기를 하는 등 신기술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력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양군이 구기자 천억 시장 창출을 목표로 농가 역량 강화와 유통센터 건립에 나섰습니다. 다양한 가공식품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입맛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추진하는 해양치유센터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다양한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지난해부터 153건이 적발됐는데요. 네,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자가격리 도중에 무단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자가격리 중 이탈한 사례는 모두 153건입니다. 올해에만 28건이 적발됐는데요. 자가격리를 어긴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주변을 산책하다 적발되거나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는 경우, 그리고 병원 진료 목적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치매에 걸린 어르신이 격리 장소를 벗어난 사례도 있었고, 격리 해제 후 지급되는 지원금을 문의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격리 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방역당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이들을 모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은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요. 방역당국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무단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GPS 위치 확인과 불시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9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아산 7명, 천안 5명, 공주 4명, 그리고 홍성과 계룡, 부여가 각 1명입니다. 이 가운데 아산과 공주 확진자는 대부분 아산 종교시설 관련 연쇄 감염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의 전체 누적 확진자는 3,095명으로 늘었습니다. 3일 기준 도내 백신 접종률은 1차 대상자가 55.8%를 기록했으며 2차 대상자는 4.5%를 보였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는 현재까지 모두 83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이 6건, 중증 이상 반응이 10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5건으로 나머지는 두통과 발열 등 경증 사례였습니다. 당진시가 맞춤형 문자 서비스 미리미리 알림이 서비스 신청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안내합니다. 당진시는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송출 지침이 1일 한 번으로 변경되면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자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에 한해 확진자 발생 상황과 이동 동선, 조치 계획 등을 문자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미리미리 알림이는 폐기물과 위험물 등 주민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입지가 결정되면 인근 지역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문자로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당진 시민 3,400명이 이용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당진시가 산업 폐기물 처리장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당진시 경제환경국은 4일 서면 브리핑을 발표하고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통해 영업구역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산업 폐기물은 영업구역 제한이 불가능해 전국에서 폐기물이 반입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에서 발생한 산업 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환경부에 공식 촉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양군이 대표 특산물인 구기자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000억 시장 창출을 목표로 농가 역량 강화와 유통센터 건립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소비시장에서는 다양한 가공식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구기자 가루와 잼이 들어간 떡입니다. 백설기에 초코를 더해 이름은 초코설기입니다. 떡과 마카롱을 합친 떡카롱부터 아이스크림 케이크까지 구기자를 활용한 음식 만들기 수업인데 청양 지역 농가 다수가 참여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체험 농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도움이 되죠. 청양군이 구기자 시장 확대를 위해 가장 먼저 나선 건 농가 역량 강화. 정기적으로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재배 현장을 찾아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프라 구축도 한창입니다. 대치면 주정리에 구기자 산지유통센터가 건립돼 내년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갈 예정. 국내 최초로 구기자 생산과 유통, 가공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산지유통센터에 들어오는 그 구기자는 GAP 인증 이상을 받은 그런 구기자를 수집을 하고 건조 저장까지 하게 되는데, 특히 출하 시에는 안전성 검사까지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기자를 찾을 수 있도록. 개별 농가에서 이루어지던 작업이 유통센터에서 표준화될 경우 품질과 가격 경쟁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구기자 가격이 좀 이제 평준화가 돼갖고 항상 그 같은 가격을 받아야 농사들이 그 편하게 농사를 질 수 있는데, 그 유통센터가 생기면은 굉장히 그 뭐 농가들한테도 그 이제 기대 뭐 판매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고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소비시장 공략에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구기자는 아직 차나 한약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여러 가공식품을 선보여 다양한 계층을 사로잡겠다는 계획. 2030년까지 천억 시장을 창출한다는 목표입니다. 10대에서부터 뭐 어르신까지 즐겨 찾을 수 있는 기후식품, 이런 상품을 개발하고 또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유통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큰 시장을 10년 후에는 천억 시장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전국을 대표하는 청양 구기자가 이번 융복합 사업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태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은 본관동과 부속동으로 분리된 건물을 단일 건물로 바꾸는 해양치유센터 설계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까지 건축 설계 등을 마치고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340억 원이 투입되는 해양치유센터는 남면 달산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세워집니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해수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샤워실과 냉온수욕을 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충남도가 산업단지와 공장 주변 등 토양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공장 폐수 유입지와 노후 공장 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등 모두 230곳입니다. 조사는 오는 7월까지 각 지자체가 현장 토양을 채취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원이 검출되면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충남도는 원인자에게 토양 정화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농촌 현장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투입 인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벼이양 직파 신기술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충남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윤여태 박사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윤여태입니다. 네. 먼저 최근에 벼이양 직파 신기술 시연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저희 충남농업기술원에서는 지난달 30일 당진 해나루 쌀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조생종벼 첫 이양 및 신기술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시연회는 벼 신품종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설명, 자유주행 이양 및 드론 직파 시연 등의 순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벼 이양과 직파 재배에 4차 산업혁명 대표 기술인 자유주행과 드론을 접목하여 활성화된다면 농가소득 증대와 국내 쌀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이양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자율주행 이양은 작업자 조작 없이 이양기가 지형과 환경을 인식해 스스로 직진으로 주행하며
모내기를 하는 신기술인데요. 기존 이항기는 운전자와 모판, 운반, 보조 인력이 2인 1조로 이뤄야 작업이 가능했지만 자율주행 이항기는 작업자 한 명이 이항과 모판, 운반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이항 기술을 활용하면 모판, 운반 보조 인력 확보 어려움이 덜며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 농가 소득 증대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시연회에는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자율주행 이항기를 직접 탑승해 모내기를 하였습니다. 네, 드론도 요즘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농촌 지역에서 이 농업 현장에서 드론은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드론 지파는 벽실을 논에 직접 뿌리는 방식으로 노동력과 생산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경험부터 수확 관리까지 논 10아르당 농작업 시간이 기계 이항의 경우 10.44시간이 드는 반면 드론 지파는 5.22시간으로 절반에 불과합니다. 10아르당 생산비는 드론 지파가 21,975원으로 기계 이항 14만 1,000원에 비해 11만 9,025원이 저렴합니다. 드론 지파는 기계 이항에 비해 생산비를 1헥타당 최대 12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고 작업 시간도 80%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농업 현장에 적용되는 신기술들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이 시연회에서 신품종 쌀을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충남에서도 자체적으로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된 계획도 더 있을까요? 이날 시연회에서는 국내에서 재배 기간이 가장 짧은 빠르미의 밥맛을 향상시킨 더 빠르미와 찰성을 보완한 빠르미찰, 여름에 수확하는 맛 좋은 여름이, 밥맛이 우수하고 구수한 향이 나는 백옥향, 충남 대표 품종인 상강뷰의 도복을 보완한 대방 등 충청남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신품종 12종을 전시하였습니다. 충청남 농업기술원은 2025년까지 12,000헥타까지 자체 개발한 벼품종을 확대 보급해 충남 특화쌀로 육성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빠르미 시리즈 중 빠르미찰은 빠르미보다 수확 시기가 빠르면서 수량성과 찰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시설하우스 재배를 통한 염류지조 해결, 다양한 작물과의 이모작업을 통한 대한민국 곡물 작업력 향상, 농업인 소득 증대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윤여태 박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성군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농어민 수당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가구당 40만 원씩 1년간 모두 80만 원의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지급 대상은 11,000여 가구로 농어민 수당은 홍성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해당 농어가에서는 마을별 지정 날짜에 맞춰 지역 농협 등에서 상품권을 받으면 됩니다. 최근 마늘 재배 농가에서 잎마름병이 발생하면서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병충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4월 서산과 태안 등 충남 서북부 마늘 재배 주산지의 평균 기온은 전년 대비 3도가량 높고 강수량도 40mm 많아 마늘 잎마름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늘 잎마름병은 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며 심한 경우에는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농업기술원은 발병 초기부터 10일 간격으로 수확 7일에서 14일 전까지 전용 약재를 살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가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로 혼인신고를 한 지 5년 이내여야 하는데요. 선정 대상에게는 2년 동안 연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관련 서류를 갖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며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태안군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건립된 상징 조형물이 제막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군청 오거리 회전교차로에 세워진 조형물은 지역 대표 수산물인 꽃게와 태안의 순항을 기원하는 돛을 형상화했는데요. 또 인근에는 주민들이 쉬면서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섬 갤러리가 조성됐습니다.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지역 예술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한 우리 동네 미술 사업을 통해서 진행됐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박연진 충남도 건설교통국장이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역사 건설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40차 실국 원장회의 건설교통국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말한 건데요. 앞서 양승조 지사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삽교역은 도가 일부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설치하겠다는 게 도의 의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삽교역 건설에 필요한 예산 228억 원 가운데 일부 도비를 부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김석환 홍성군수는 인터뷰에서 국가가 정식적으로 검토한 결과 삽교역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면 해야 되는 것이지만 검토 결과 안 된다는 것을 억지로 끼워 넣어서 도비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성군 한 고위공직자는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특정 지역만을 위해 사용해선 안 된다며 예산 운용 적정성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박 국장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홍성군의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박 국장은 서해선 서울 직결 사업이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안에 포함된 사실을 거론한 뒤 지방정부가 경제성이 안 되는데도 예산을 보조해 억지로 삽교역을 건설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 역설치는 경제성하고 상관없이 재무성을 분석한다며 재무성 분석에 있어선 지방정부가 돈을 갖다가 보증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삽교역이 설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격양된 어조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박 국장은 서해선 기본계획을 보면 7개역 평균 역간거리가 12km이나 홍성, 합덕 구간은 약 25km 떨어져 있다며 평균 역간거리를 고려해도 홍성과 합덕 중간의 역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당진과 보령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항목은 지하수 먹는 물 수질 기준 46개 항목과 정수기 등 총 대장균 등으로 먹는 물로서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데요. 검사 결과 부적합 시 소독 등 시설 개선 후 재검사가 실시됩니다. 1분기 당진과 보령 지역 96개 학교에 대한 먹는 물 검사 결과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화재와 구급 등을 제외한 충남 지역 생활안전구조 출동의 절반은 벌집 제거를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소방본부가 3년간 처리한 생활안전구조 출동은 총 5만 7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인 2만 8천여 건이 벌집 제거였습니다. 벌집 제거 출동이 가장 많은 시기는 7월에서 8월로 구조 활동의 70%가 집중됐습니다. 이 기간 제거한 벌집 수는 하루 평균 108개, 1시간에 4.5개 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가 5월 둘째 주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관심 주간으로 운영합니다. 충남도는 이 기간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처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할 예정인데요. 전국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며 특히 스마트기기 활성화로 메신저 피싱의 경우 최근 3년 사이 73%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코로나19는 독감처럼 토착화돼 매년 백신을 맞으며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국내외 의료 전문가들이 최근 잇따라 내놓은 전망입니다. 네, 집단 면역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는 걸까요? 그래도 온갖 질병을 극복해온 인류의 역사를 볼 때 희망을 포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과학자들에게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힘내주십시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